안녕하세요. 말을 짓는 작가 위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방송인이나 언론인이라면은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책을 추천하고 싶었어요. 저의 책 추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논술 과외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의 이제 논술 선생님이자 현재는 라디오 PD님이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PD님, 제가 방송에서 일할 사람이라면은 읽어봤으면 하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PD님이 혹시 저에게 책 한 2권 정도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어보고 오늘 한번 그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책은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에요. 김원영 작가님, 김원영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의 책인데요. PD님의 추천평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급 장애인인 김원영 변호사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생각거리가 많고 다양한 삶을 존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책이야. 실제로 김 변호사님은 굉장히 유쾌하시고 달변가셔서 기회가 되면 강연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저도 되게 편견 없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또다시 한 번 더 나는 아직 조금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여기 뒤에 추천서를 보다가 지금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삶을 그대로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판타지라는 안경을 쓴다. 판타지에 의존하는 한 우리의 삶은 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2줄만 읽어도 약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뭔가 땡 하고 울리는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요.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작가님. 실제로 이분 교수님이십니다. PD님의 추천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인 방송인이라면 소수자를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말이 칼이 될 때는 혐오 표현 연구에 정통한 홍성수 교수님 책인데 방송 언어를 다뤄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부제가 혐오 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맨 뒤에 보시면은 여성 혐오부터 일배까지, 대양 표현부터 차별금지법까지, 법학자 홍성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재현을 꺼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 책을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인덱스를 하면서 읽고 있는데 정말 제목 그대로 내 말이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 요즘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을 하죠.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벼운 자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공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생각을 하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의 주관적인 감상평이 혹시나 또 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돌아갈까봐 긴 말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꼭 정말 방송국에서 일하는 방송인, 언론인이라면은 한 번쯤은 읽어야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의 논술 선생님이자 피디님에게 이제 이 책 2권을 추천받았고요. 약간 책 2개가 약간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책을 여러분께 추천하고자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책이요. 일의 기본, 생활의 기본 100. 마스우라 야타로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이거는 우연히 제가 북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다가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온 거예요. 일이나 생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을 써놓은 건데요. 사실 책 내용을 보면은 알고 있었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 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휴식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질 좋은 휴식을 가져야 된다 알고 있었지만 까먹고 있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아 맞다 이런 이유로 질 좋은 휴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이런 걸 약간 상기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30페이지에 전례에 의존하지 않기 이런 게 써 있어요. 어떤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습관처럼 전에는 어땠지 하고 떠올려 보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전례는 그저 전례일 뿐 절대적인 지침도 모범도 아닙니다. 전례에 매달려 있다가는 어떤 도전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 나쁘게 말하면 자기 모방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거를 보고 최근에 어떤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거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 이거 예전에 분명히 이랬는데? 라면서 약간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두려운 걸 수도 있고 실수를 하지 않고자 피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똑같은 전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섣불리 내가 지금 겁을 먹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휴식을 말했잖아요. 15분의 휴식 182페이지인데요. 휴식도 업무입니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합시다. 식사도 하지 않고 죽어라 이랬다고 자랑하지만 그 질은 어떨까요? 얼렁뚱땅 해치웠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보고 맞다.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12시간 일했다고 그 일의 질이 좋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 사이에 잠깐 충분한 질 좋은 휴식을 취하고 일에 더 몰두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또 떠오름이. 그리고 제가 아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까먹었던 거를 약간 상기시켜주기도 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싫어하는 사람도 10명. 맞죠? 어떻게 모두 다 저를 좋아하기만 하겠어요. 혹시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 유튜브 채널이 누군가에게 정말 싫은 채널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되면서 어떡하지? 나 겁나네? 겁이 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모두에게 사랑받고 이쁨을 받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3권 이제 논술 선생님이자 PD님이 추천해주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말이 칼이 될 때 책 2권에다가 위 작가의 추천, 일의 기본, 생활의 기본 이 책을 3권 추천했습니다. 저는 이 출판사 또는 저자 어떠한 관련이 없습니다. 다 제 돈으로 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덱스하고 보면서 독서 노트를 만드는 게 있는데 독후감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독서 필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독서 노트를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